다시 이제 반도체,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 견인차는 삼전 하이닉스 이런 쪽이 이제 원체 시가총액 비중이 커버리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사실 그 한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테마도 상당히 강합니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러나 이제 지수상으로 견인력은 이제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있죠.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에 실적이 나온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종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은 반도체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반도체 흐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일단 그 상승 흐름이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기대 심리까지 맞물리면서 그 상승 파동의 연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쉴 수 있죠. 가격 기간 조정. 지난 10월 달에 이제 랠리 나오고 11월 달에서 12월 요 사이 한 달 반 정도 좀 쉬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이런 거. 삼성전자는 한 달 정도 쉬었고 하이닉스는 한 달 반 정도 쉬었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한 달 반, 여기서부터 하면은 기간 조정까지 하면 한 달 반 정도가 좀 되네요. 이런 형태들이 있었죠. 그래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무조건 좋습니다. 좋고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른 다음에 이제 가격 기간 조정이 조금 이게 거품 논쟁이 또 한번 나오면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 대전제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워낙에 그 4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분기 기대 심리까지 맞물려서 돌아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좀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쉬지 않겠어요. 그 쉬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려는 성향이 좀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이제 가닥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오면서도 대체적으로 주가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거 빼놓고는 실질적인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나온 것을 보면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D램 공급 부족은 아니고 D램 공급 부족 사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D램이 공급 부족이 나오다 보니까 낸드까지 부족 현상이 나오는 진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이제 반도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이제 왜 이렇게 D램 낸드 가격이 이렇게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전형적인 레거시 반도체까지 이제 올라가느냐. 자, 일단은 D램 같은 경우는 DDR, 기존의 주력이 DDR3에서 DDR4로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시장 자체가 신제품으로 DDR4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DDR5까지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중심축이 기존의 DDR3에서 DDR4로 교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시장 큰 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AI가 없다 하더라도 요 신제품의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나왔을 때 그 반도체 사이클이 크거든요. 길게 갑니다. 근데 DDR4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HBM3에서 4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8단, 그 다음에 12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D램을 수직으로 이제 쌓을 때 8단이냐 12단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HBM4로 가면은 기본이 16단이 시작이 됩니다.
16단 그 다음에 20단으로 갈 건데, 일단 16단 20단은 이제 뭐 1, 2년 최소한 1, 2년 2, 3년 후에나 되겠죠. 16단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D램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D램을 8단 쌓을 때하고 12단, 그러니까 AI 칩 하나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이름이 이제 루빈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16단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단이 주력에다가 지금은 이제 12단 중심으로 이제 HBM3도 이제 바뀌어 있는데, 요거에 비하면은 2배, 거의 2배에 들어가는 D램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서도 HBM4로 가면은 뭐 가격을 2배로 올려주시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소요량이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HBM4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램 시장 자체가 가치 품귀 현상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라 루빈 AI 연산 플랫폼에서 탑재되는 저장 장치 수요 증가로 해가지고 낸드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낸드 시장도 AI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HBM은 D램이지만 이 연산 플랫폼에 탑재되는 저장장치 이 수요가 같이 증가돼 버리니까 낸드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D램 낸드가 같이 상승을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HBM3에서는 완전히 삼성전자 고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9월 달인가 얘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드디어 성사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고전했는데 HBM3를 하면서 HBM4를 같이 연구 개발해 가지고 HBM4에서만큼은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겠다, 마이크론 테크놀에 뒤지지 않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처리 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 측면에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보다도 더 빠른 HBM4의 기술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전에 HBM3 요 시기에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 언제 하냐 했는데 계속 납품을 못했던 것이 발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이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발열 문제. 우리가 이 용량을 확대할수록 이게 이제 발열 문제가 이제 이 서버 발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잡지를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었고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양산 체제를 다 갖췄어요. HBM4에 대해서. 다만 둘 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100%가 납품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둘 다 될 거라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큰 오차 없이. 전에는 하이닉스가 계속 할 때 삼성전자 2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었지 않습니까? AMD나 이런 데를 간신히 납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좋아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시차 탄력이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의 독과점,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아까 16단으로 가니까 이제 파이 자체가 커져서 그렇지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60%가 좀 안 돼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50% 후반대 정도 됩니다. 중후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한 20% 내외. 근데 삼성전자 조금 더 많습니다만 마이크론이 거의 20% 라인까지 쫓아와 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독점에 마이크론에 가고 삼성전자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구조 자체가 이제 같이 맞짱
스크래치로 맞짱을 까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모멘텀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원래 이만큼 먹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HBM3 시장이 요만큼이었다면 HBM4 시장은 지금 이만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데 그 전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였다면 하이닉스가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도 요때 먹은 거에 비해서는 파이가 더 커. 그러니까 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전에 요 정도밖에 못 먹었어. 요 정도밖에. 반 조금 여기 반에 23% 5% 요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삼성전자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지금 한 요 정도 될 거라 얘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절대 증가폭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지지만 절대 증가폭이 어때요? 증가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접수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1등의 모멘텀을 안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 시장 자체가 이제 피지컬 AI, 우리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 피지컬 AI 시장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피지컬 AI 자체가 지금 현대차도 지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요거 되면서 지금 뭐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지컬 AI 시장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 SDI도 그래서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에서도 올라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장이 좀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럼 피지컬 AI에도 당연히 이런 이제 반도체 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하고 실시간 영상을 이해하고 물리적 위치 정보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량 메모리 탑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용량 메모리면서 좀 전력을 좀 적게 하면서 고용량일 수 있는 게 없느냐. 바로 그러한 종목군단들이 뜰 거로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반도체 같이 저전력 DDR5 이런 것들은 이제 탑재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예상보다 빨리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를 서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맞물려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요 상승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오늘 좀 강해요. 그런데 그대로 보유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전에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21선까지 안 오고 그냥 갔어요. 21선까지는 조금씩 뭐 20% 해봐야 뭐 어제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뭐 21선 해봐야 뭐 한 2% 정도 2, 더 빠지면 거긴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했다가 이제 올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는 길에 사실은 이제 이 파이 자체는 커지지만 어떤 증가율, 판매량의 증가율 이런 거에 의해서 보면 삼성전자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 하면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은근슬쩍. 여러분들 DB 하이텍 옛날에 안한 반도체인데 동부그룹에서 인수해서 DB 하이텍으로 바뀌었죠. DB 하이텍도 우리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위탁 생산업체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당연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DB 하이텍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말고 또 하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게 차세대 전력 반도체 경쟁력 뭐 강화를 위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 DB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25%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 시장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이제 미국 회사 울프 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위스의 ST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가 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쪽에서는 전력 반도체 선두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바로 DB 하이텍이 전력 반도체 8인치 양산 인프라를 구축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도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그대로 상승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주봉이거든요. DB 하이텍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는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시세 끝까지 좀 더 가지고 가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이 멈추지 않는 질주다. 이게 이제 좀 유의미하게 조정을 받는 자리는 아마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전에는 전체적인 상승 모드를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동해서 이제 삼성전자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가 이제 그 HBM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게 CXL 그쪽 테마 네오셈 엑시콘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검사 장비 HBM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레거시 검사 장비에는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를 주는 외주 확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SFA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수혜가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끝내줘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단 오늘도 이제 이 CXL 테마에 대해서는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SFA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뭐 가지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와 이게 이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보유 지속의 전략입니다. 보유 지속의 전략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10% 이상 올라버리니까 지수를 도대체 얼마를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것들이 지금 33% 그죠? 34% 35% 우선주도 있다고. 우선주도 2%야. DBIT가 한 37%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 두 개가 10% 8%에 올라버린다. 그러면 도합 이것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반경이 한 200포인트 이상 남짓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유 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또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뭐 신규로 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이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에서 잘한다는 전문가 20명이 있는데 직접 고른 종목을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왕초보 전인들도 너무나 수익이 잘 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다입니다. 100% 무료 리딩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공개 채팅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면은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부터 해서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습니다. 주식 코인 전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대박기회 잡으시고 수익들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도체 주에 대한 분석이었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는 대신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